거의 2시가 다 돼서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내신 특별간담회 진행을 맡은 송파크라스 나원의 이승환 교수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시험 끝나고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더 특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오히려 더 소규모로 진행하게 돼서 더 기쁜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부제를 2학기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들이랑 여름방학의 최고의 대비 전략 공유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바로 주셔도 됩니다. 오늘 간담회는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를 거의 처음 보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잠실여고 영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 재원생들 사례를 가지고 실제 성적의 향상 방법,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실물이 훨씬 더 나아야 하는데 사진이 너무 더 잘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접니다. 제가 서초크라센이 사실 저희 본원인데요. 여고 전문입니다. 그래서 세화여고 수업을 거의 한 4, 5년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송파크라센은 사실 생긴 지가 이제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잠실여고 친구들을 작년부터 지도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보인고나 잠실여고나 세화여고나 항상 이제 1등급이 나왔어요. 땡스쿨이라는 네이버 커뮤니티에 검색하시면 보인고 영어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송동도, 압구정도, 광진도, 서초도, 송파도 가봤지만 아이들은 늘 본인과 밀착해주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고민이 많을 때 가끔 시험 열흘 전에 막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나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화여고 직구했던 모습이고요. 이번 기말고사 수업입니다. 잠실여고 사진은 제가 후반부에 같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모습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보다 가장 궁금하신 건 그래서 여기 있는 잠실여고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실 학기가 끝나면 만족도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크라센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먼저 뽑았던 게 사실 어머니들 선생님들은 애들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직감으로 압니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10시도 전이었는데요. 10시 20분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화 딱 받아요. 무슨 일이야? 그러면 선생님 모의시험에서 다 나왔어요 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모의시험과 교재에서 적중률이 높고 저희가 교재 표지를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데 애들이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2가지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고요. 사실 적중도 관련해서는 어느 학원이나 늘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재원생들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매우 높았다, 다소 높았다에 대부분 친구들이 응답을 했고 매우 높았다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듣기 1번부터 3번, 서술형 1, 2번은 저희 교재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를 넣어드렸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하나 나온 거 빼고는 전부 다 같이 대비가 됐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것들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주력하고 싶은 건 사실 여기예요. 잠실여고 좋다는 대형학원 많고요. 이미 인원이 많은 학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 아이가 크라센을 보내서 저를 만나야 한다면 저는 사실 이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과 한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14점 오른 친구입니다. 네, 서울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기존에 이제 잠실여고 유명하다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84점 맞은 거예요. 3등급이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울더라고요. 모의시험을 저희가 3번 보는데 2번째 모의시험을 볼 때 100점 만점에 70점 받았습니다. 저는 망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미리 틀려서 다행이다. 이거 사실 학원 선생님들이 늘상 해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해주고 난 뒤에 이 아이랑 같이 30분 동안 오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가 실제 시험에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이 문제를 맞지 못해도 물론 맞았지만
방학 때, 2학기 때, 2학년 때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때 그때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쌤이 도와줄게. 너 이거 틀릴 일 없어 라고 얘기해줬더니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모의시험에 정말 잘 보더라고요. 마지막 모의시험은 100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보 마지막 날 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잠실여고 상여자들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매주 내신 기간에는 화수목에 제가 줌을 밤 11시부터 1시까지 켭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줌을 켜서 아이들이 질문이 있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눈치 보여서 못하는 일이 없게끔 항상 아이들 옆에 밀접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원 다 같이 2학기 때 넘어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줬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20명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2명 성적이 되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팀이 돼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원생 얘기 말씀드렸고요.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듣기에서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든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유반이어나 영영풀인데 혹시 전범위의 유반이어나 영영풀이가 제공됐었던 적이 혹시 있나요? 받으셨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샘플에 교과서 3과의 영영풀이랑 제가 유반이어 정리했던 걸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나오죠. 아예 중간고사 때는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게 대비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학교 선생님들 필기 전공인데요. 혹시 영어쌤 누구세요? 이제 복 받으셨네요. 교과서 수업 하셨나요? 지하쌤? 네. 아, 네. 예진쌤이라고 혹시 예진쌤 수업 듣나요?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더비더비 영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법을 김땡땡 선생님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땡땡 선생님 수업을 다 하시죠. 심지어 PPT까지 만들어서 띄워주세요. 거기서 equal to 뭐 다 나왔죠. 근데 그 equal to도 김땡땡 선생님 수업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효로 끝나는 선생님까지 좀 4분이신데 이 마지막 선생님 수업을 거의 안 하셔서요. 나머지 3분의 선생님의 필기를 모두 다 가지고 강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문해력인데 잠실여고가 참 모의고사 범위에 대해서 불친절합니다. 지금 보시면 총 4가지 파트로 제가 짜놨는데 교과서가 많이 나오는 건 늘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무데나 혹은 개인 과외를 맡겨도 아주 잘 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영영풀이나 유반이어 빼고요. 듣기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13문제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죠. 그냥 자료 하나 던져주고 너네 알아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더라도. 그러면 얼만큼 얘를 대비시켜주는지가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같이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범위 외라고 넣어놨는데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문법상 틀린 걸 있는 대로 고르시고 하나였죠. 두 번째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것을 고르시고였습니다. 범위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잘 찾아보면 교과서 모의고사에서 다 따오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혹은 개인이 공부하는 자료 안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가가 100점을 만드는 데는 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등급 컷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1등급 96.5점, 중간고사에 비해서 1점 올랐고요. 2등급도 마찬가지 88에서 89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89점 이상이다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오케이, 나쁘지 않다. 대신에 89점 이하라면 빠르게 약점을 파악해서 90점대로 올라와 줘야 합니다. 출제 경향은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객관식이요. 듣기가 4점입니다. 그죠? 보통 3점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 틀리고 서술형 빈칸 몇 개 깎이면 2등급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등급이 갈리는데 이번에 듣기에 숫자 계산 나오고 스펠링 나와서 볼링 이런 거 틀린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수업도 다르기 때문에 잘 취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문항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 총 32개의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보통 1에서 13번에서 기출이 돼요. 저희 듣기 교재에는 제가 다른 그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여기다 이제 교재 몇 개를 갖다 놨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는 객관식 나올 거야, 뚝 끊고 문제 낼 거야 하면서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관련돼서 리뷰 테스트나 모의 시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놀랬던 게, 제가 용한 저 집승한 도령이라고 해서 항상 스크립트에 넣어놔요. 그래서 7번 문장 내용 정도 보세요 했는데, 선생님 이거 7번 문장이던데요? 하면서 풀었다. 그래서 4점 정도는 이렇게 챙길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듣기서 수령인데,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 대치에서 좀 날랐다 하는 애들이라면 이걸 모르지 않아요. 대신에 학교 선생님들이 감점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런 단어를 굳이 쓰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O가 아니라 A 쓰면 틀리는 거고, indoors,인데 S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을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거의 이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는데, 여자 선생님이 하시는데 지문에 없는 걸 쓰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추천한다, 독려한다. 이 지문 기억나죠? 가족들끼리 스포츠 해라였어요. 그러면 인커리지 같은 걸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자마자 써야 되고, 스펠링 헷갈리는 것들로 적는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시험에 항상 연습시키고, 사실 듣기 저희 교재에 그 스크립트별 연습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자마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던 게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듣기인데 사실 듣기는 거의 안 틀립니다. 듣기 틀리셨나요? 빈칸 하나요? 그죠? 한 1점 정도, 0.5점 정도 깎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어법입니다. 잠실여고 시험지의 가장 큰 특징이 본문은 엄청 작은데 문제가 막 3-4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단어 문제, 어법 문제, 영작 문제를 이제 다 내시죠. 그럼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슬프지만 이걸 다 외우려고 들면 이 친구들은 교과서 10페이지, 모의고사 10지문, 듣기 32개, 유반기업까지 다 외워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제 풀에 지쳐 떨어져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강의 노트 안에 핵심 어법을 먼저 넣어주고요. 이 본문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 이거 왜 필링 아니고 필이야를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넣어놔요. 그래서 굳이 물론 적중은 했지만 이 문장이 아니어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원래 이렇게 분사 쓰는 자리라고 했어. 단어만 바꿔서 나왔죠? advertise, 프로모트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습시키는 이유가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어법 문제였죠? 사실요, 명사절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 와서로 바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강의 노트를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보고 풀 수 있는데, 문장을 이걸 외웠던 친구들은 결국 이거 뭐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전에서 이걸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2차 모의시험 문제인데요. 아무 맥락 없이 that 또는 what이 잘 쓰였는지를 고르게끔 하는 문제를 한 문제씩은 냅니다. 왜냐하면 지아쌤이 교과서 3과에서 강조하셨던 게 동격대시였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용 일치인데요. 이 친구들이 혹시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등급 하는 친구가 전교에 80명 정도래요. 그럼 그 나머지 200명 정도의 친구들은 이런 게 나오면 더 어렵습니다. 지문 다 외웠는데 얘를 또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모두 쓰라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읽다가 시간이 확 지나가서 서술형을 못 풀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저희는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서답형 5번이고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 실제 시험에서도 서답형 5번이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지문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번의 모의시험 동안 연습을 시키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한국말로 내봤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오답은 3개야. 그래서 이 오답은 너네가 알고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답이 2개였습니다. 알레스랑 다나였는데 저희 모의시험에 지구랑 수빈이에서 똑같았습니다. 젖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눈에 익은 오답들을 보고 실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더비더비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죠? 근데 이제 못 들은 친구들은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안 해줬는데 나 대치동에서 학원 가서 수업 들었는데 그 선생님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졸면은 뭐 졸라 그래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빈칸을 뚫고 더비더비를 가지고 영작하라 그랬을 때 쓰는 애들이 한 30%, 못 쓰는 애들이 70%입니다. 그 다음 문맥상 또는 어법상 어색한 걸 포함한 걸 골라라 이러면 이 친구들은 이걸 읽는 시간 다 씁니다. 이 단어가 뭐였더라 비교하면서 시간을 쓰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강의 노트 제작 원리가 문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의 노트에 얘들아 여기는 위치가 되는 부분이고 덧말로 항상 넣어놓습니다. 대답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최종 집보 마지막 날에 어법상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형광펜을 쳐놔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물어보고 갑니다. 그리고 자료 우측 하단에 그래머 포인트는 직접 넣어줘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본 친구들은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영작인데 사실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유형 중에 하나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건 because 뒤에 동사를 써야 될지 명사를 써야 될지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될지 동명사 써야 될지 이런 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이들의 필기를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시나 이게 이제 그 분의 필기였는데요. 비교급 관용 표현이니까 노름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교재 앞에 이렇게 들어가요. 더비더비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내년도 나올 겁니다. 잠실여고가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기출로 먼저 보여준 다음에 뒤에서 예문으로 연습을 시키고요. 시험 전날 이것만은 보고 가라 하면서 음영이 들어간 문장들 위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날 저희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거는 저희 3등급 맞은 친구도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쉬웠는데 모의고사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모의고사 강의 노트인데 순서에 대해서 나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가 끊기는지를 같이 적어놔요. 그래서 꼼꼼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디스가 이런 말이라서 그래 그러면 아 하고 넘어가고 지문이 변형돼도 맞출 수 있는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웠던 킬러 서술형이었는데요. 유사관계 대명사 된 쓰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문제 맞으셨어요? 그죠? 이거 어려웠죠.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수업도 안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나눠준 그 프린트에 얘는 강조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냅다 쓰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할 때 불안해가지고 일단 함의추론을 알아야 돼 얘들아. 근데 여기 문법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찝어줬었어요. 그리고 동격 대신 핵심 문법이었으니까 명사절 왓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강조를 시킨 후에 이제 프린트에 전날 줬던 프린트에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1등급 애들만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 검사를 진짜 꼼꼼히 하는데 그 숙제에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희 교재 한번 보시면 강의 노트가 앞에 들어가고 뒤에는 서술형 연습할 수 있는 빈칸이랑 스크램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 영작도 연습하고 앞에서 이제 빈칸 영작도 연습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제 꼼꼼히 한 친구들은 이것도 막판에는 다 보고 들어갔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여기서 뭐 S를 빼먹거나 해서 구분당점 당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정실여고의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학생 유형별 대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르지 어떤 게 제일 달랐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제일 달랐어요 혹시? 3번? 그죠? 제일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월 수업을 4번 하는데 2번 정도는 애들이 8시 옵니다. 기억나세요? 동아리 원하는 데 들어가셨어요? 동아리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인테그랄을 가야 된다면서 뭐 보고서를 썼는데 떨어질 것 같다. 셀이 떨어져서 인테그랄 썼고 인테그랄 썼는데 떨어져서 도서도안 친구가 있으니까 울어요. 모의교회, 마중물 이런 동아리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빠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갑자기 수행평가를 막 해요. 특히 지하철은 시키는 거 많죠. 수행평가 또 하고 나면 기말고사 봅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화까지 일어났죠.
혹시 첫째일까요? 혹시 아는 첫째일까요? 어머 이거 변화를 경험하시는 상황이시네요. 내신 5등급제가 되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실여고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잠실여고는 의치안 입결이 되게 좋게 유명합니다. 작년만 해도 24명이 이제 의치안을 갔고 스카이는 한 30명 정도 갔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유명무실하지만 그래도 미들바가 있었고 마일리지도 잘 쌓아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 혹은 이제 2등급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입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형 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랑 탐구, 한국사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결국 필요한 건 뭐냐? 사실 잠실여고 영어 내신하고 수능은 괴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도와줘야 되는 건 내신에서 절대 2등급 밑으로 안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거. 가끔 2등급 나올 수 있고 무조건 1이 나오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려면 어휘랑 어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모의고사에서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열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건 수능에서 실력을 쌓게끔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1학년 1학기 때 내신 적용시키고 1학년 2학기 넘어가기 전에 어휘 어법 다지고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문해력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잠실여고제 생활고도 항상 얘기하는 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이 결국은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동시에 올라가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수능을 버리겠다도 안 되고 나는 정시만 하겠다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번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유명한 자유형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324등으로 들어갔어요. 수학이 7등급이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1등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이 7등급, 국어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잘합니다. 학원에서 테스트 보면 다 맞습니다. 근데 실전만 가면 2등급 받는 친구. 맨날 맞는 유형 틀리는 친구. 저희도 있습니다. 순서 확인만 틀리는 친구. 마지막 3번,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자꾸 늦게 자고요. 늦게 자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간식 먹고요. 속 부대꼈다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수업 때 와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예비군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고요. 비읍중학교에서 전교 8등 하던 친구였습니다. 레벨 테스트 봤는데 69점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항상 영어가 A였는데도 이유가 뭐였냐?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물었던 게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잠실여고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봐요? 어떤? 이거 그러니까 내어주다, 굴복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오버프라이스 지금 기억나요? 가격을 자꾸 높게 매기는 거. 거기서 너 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나올 수 있는 유의어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뜻이 3개 정도 되는 단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니까 알아야 하는데도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who, that, which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여고 어떤 문제 틀립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라서 뭐로 변형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외우는 걸 잘해서 A를 받았던 애인데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풀어낼 수 있으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단어였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재원생들한테 입반과 동시에 단어장을 주고 하루 혹은 이틀에 10개씩 정리를 시킵니다. 실제로 잠실여고 친구가 본인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뜻을 하늘색으로 형광펜 치고 저한테 구두 테스트를 보고 귀가를 하는데요. 이게 되는 친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어 관련 문제를 맞더라고요. 아울러서 모의고사 성적도 동시에 오르더라고요. 두 번째로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인데 제가 이거는 사실 아이들 성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미 문법을 잘하는 여자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굳이 이걸 연습시키지 않고 정규 수업 외에 제가 내신 때는 일요일마다 10시부터 6시까지 그냥 저기 있습니다. 큰 간식에. 내신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오면
자, 이번 주는 너는 챕터 1을 할 거야. 쌤이 다 정리해놨어. 쌤이랑 설명 같이 듣고 가서 너가 이거 직접 공부해보고 쌤한테 3분 동안 설명해주면 돼.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봤는데 60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문법을 이렇게 다져주고 선생님 저 이제 다 했어요. 이 문법 이해했어요. 하고 나면 관련된 문제를 풀립니다. 이거 너무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주말에 보통 저희 친구들 오면 딱 2시간 쓰고 갑니다. 시험 관련된 거 공부하고 각자 취약점 맞게 누구는 이걸 하고요. 누구는 단어장 구조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내신 때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업 자료까지 같이 소화하고 나면 점수는 보통 5점에서 10점 정도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오르고 본인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실전 부담감이나 실수가 많은 친구들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모의 시험만 보면 자꾸 리뷰 테스트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이해는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고 시간 압박을 느낍니다. 제일 슬픈 거 옳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의 시험을 총 3번 보는데요. 3번 볼 때 듣기도 제가 문제 다 만들어서 보고요. 스피커를 제일 좋은 걸 사서 앞에 갖다 놔요. 2학년 이번에 듣기 방송 사고 났죠. 네, 2학년 듣기 방송 사고 나서 바로 밀렸습니다. 그런 일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습시키는데 모의 시험 문제는 실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전에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은 나왔었습니다. 이번이 굉장히 쉬워진 거기 때문에 마킹도 분명히 연습하고요. 밀리지 않게끔. 마지막 모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문제는 난이도가 뭐였고 범위가 뭐였는지를 제기해 놓은 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3분에서 5분씩 너는 교과서 4과에서 틀렸어. 형 한 편 쳐주고 그 주말 클리닉에는 그 부분을 복습시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않게끔 같이 촘촘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리하는 친구들인데 MBTI 혹시 어떻게 돼요? ISTP? ISTP? 혹시 표준은 MBTI가? 그 I가 그죠? 제가 제이라서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고 애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애 아무도 없고요. 제가 직보 때 항상 보면 잠실여고든 세화여고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 구분이 안 납니다. 직보 날 눈으로 보면. 그럼 평소에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정답인데 이걸 보통 학원에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고 애들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매달 매주 매일 해야 될 걸 정해주고 매 주마다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 저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뭐하고 하고 나면 이 친구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37시간입니다. 그 와중에 동아리 면접 보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저희 내신 수업 그리고 특강까지 아울러서 이제 구조인데 보통 아이들이 직보 포함해서 수업을 8번 옵니다. 그럼 한 번 수업에 4시간이니까 32시간인데 학원에서 32시간 수업 들어놓고 영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슬프지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주문하는 게 결국 이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더 시간을 썼느냐인데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과정도 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3가지 과정이 있어. 하나씩 하면 돼. 일주일에 영어 공부는 6시간만 하면 돼. 그 6시간 중에 2시간 여기 와서 쓰고 가. 정해놔요. 잠실여고 내신 수업은 화수에 열립니다. 그 수업하고 목, 금, 토, 숙제 해서 일요일에 만나면 됩니다. 그때 안 해오는 친구들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제가 좀 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본 날 이 친구들의 마지막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직본 날 아이들 이벤트 준비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당 떨어지지 말라고 챙겨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널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3과에서 내가 헷갈렸던 거, 내가 틀렸던 거 정리하게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에 수업 듣고 화수목에 제가 줌을 켜니까 보통 그때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저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 전원에게 전범위 체크리스트를 줘서 어휘, 문법, 중요한 포인트까지 정리를 시키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만든 직보노트랑 비교하게끔 시간을 줍니다. 보통 전범위 훈련대 한 3시간 정도 잡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모의 시험 딱 풀고 마무리를 하게끔 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모르면 1번으로 찍어 이러다가 너가 안 보고 들어가는 거 없을 거야. 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모르겠으면 너가 썼던 단어장을 봐. 모르겠으면 너가 정리했던 문법 노트를 봐. 모르겠으면 너가 정리했던 체크리스트를 봐. 그 리스트 쓰는 과정을 내가 같이 했으니까 넌 할 수 있어.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세를 타더라고요. 불안함이 좀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1년간의 학습 기록을 같이 기억하게끔 제가 매주 이제 적고 있는데요. 뭐 그날 와서 몇 점 받았는지, 제 시험 어떻게 봤는지, 상담 기록이나 모의고사 풀이까지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여고에 이번에 점수가 많이 올랐던 친구의 상담 내용인데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기존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원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일단 조사를 합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5분 정도 잡고 진행하면 이렇게까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기간에 잘한 점 이미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학 동안에 단어를 1000개 외우자. 너는 문법을 5개 개념을 무조건 떼자 라는 식으로 개별 목표를 주고 해당 내용은 월 학습 상담 시 어머님들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주말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학교마다 해야 되는 미션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저 수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애들만 많고 선생님이랑 어색하니까 질문 안 할 거예요. 이러거나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려고 제가 미션 정리해놓고 시간마다 어느 정도 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와 있는 친구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보면 학교마다 약간 나이를 분리해서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개별로 나와서 저희랑 같이 소통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말에 와서 하는 자료는 받으신 자료에 흑백으로 꽃 모양이 적힌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휘랑 어법 고치기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공부할 때 친구들이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공간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지하철 좀 기억나요? 지하철을 탈 때 문 쪽에 사람들이 서 있고 싶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이 어려운 부분에 얘를 잡아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고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를 가졌는지를 제가 기록을 해보면 월화수 상담을 드릴 때 어머니 저희 아이가 화수목중도 다 왔습니다. 클리닉 때 와서 쉬는 시간도 30분 이하로 갖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다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따라가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5점 오른 친구의 단어장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8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2명 정도가 있는데 너무 예쁜 게 데리깃이라는 단어가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이거를 뜻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실여고는 사실 킬러가 형용사 단어를 명사로 바꾸게끔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저한테 검사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모두 다 전파를 해서 같이 하게끔 했었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이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내신 타파로 극복한다고 말씀드렸던 장표인데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어법이랑 어휘 어색한 고치세요가 나와서 매 주마다 수업 나간 부분을 연습시키고 학교가 진짜 이번에 너무한 게 어법만 고치라고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갑자기 이제 어휘까지 밑줄 없이 고치라고 해요.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매 주마다 해당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외워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 이해 점검을 넣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의 분배가 뭐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니? 라고 여기서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써보게끔, 그리고 요약문을 직접 줘서 단어를 채워보게끔, 피드백은 저한테 직접 받게끔.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모든 수업을 다 빼놓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은 과제 검사 결과를 제가 직접 기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신만 한 반당 10명 미만이고요. 수요반만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과제 검사하고 클리닉 시간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터디 플래너를 직접 써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바로 복습하는 자세, 칭찬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같이 다질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스케줄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2학기 내신에도 마찬가지로 화수반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업도 화요일, 수요일 모두 다 일단은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온다 하면 화수 중에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금요일에도 수업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 이상 나오고 모의고사도 80점대 중후반은 나온다 한다면 수, 목, 금에 모두 수업이 있는데 수, 목에 잠실여고 친구들이 대부분 있어서 수목에 듣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고요. 저는 화요일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방학 때 뭐 하는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먼저 드리면, 수능을 1등급 받는데 단어가 6,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단어를 몇 개 암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암기할 수 있어요 혹시? 100개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200개를 배웁니다. 저희는 200개를 배웁니다. 우리 아이가 스카이다 주당 250개씩 암기를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잠실여고 시험 범위 다 뒤지면 단어가 400개입니다. 그럼 내신 4번 하면 1600개인데 당직대 이만큼을 외우면 1년에만 3000개씩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고3 때 단어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단어만큼은 제가 무조건 가져가게끔 도와줄 거고요. 내신 때 일요일을 제가 빼듯이 방학 때는 월요일을 다 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내신 때 제가 말씀드린 관리를 방학 기간에는 월요일에 하게 될 겁니다. 여기 과제 이해 안 됐지? 왜 여기 안 했어? 공부 몇 시간 했어? 하면서 적어도 도락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은 개별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수능 수업이다 보니까 문법하고 독해가 같이 진행되는데 교재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잠실여고가 진짜 너무한 게 모의고사 요약문을 좀 치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통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되게 쉬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독해 수업에 방학 때 뭘 연습할 거냐면, 자, 함의추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 자, 이건 어디든 하는 건데 저희는 오답인 이유를 정리할 겁니다. 너무 지역적이어서, 반대말이어서, 광범위해서, 반만 맞아서 선택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나는 지문이 다 이해가 돼. 혹은 나는 해석부터 안 돼. 하는 친구들은 밑에 여기 코어 센텐스에서 해석까지 같이 하게끔 도와줄 겁니다. 독해는 유형별 접근, 답의 근거, 마지막에 구문 분석까지. 그리고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잠실여고 친구들은 모두 다 어이구 수능으로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 권만 제대로 외워도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단어장이어서 고2, 고3 때까지 이 단어장으로 쭉 진행을 하고요. 절대 방학 때마다 끊기게끔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아이는 단어가 너무 안 돼 있다 하는 경우에만 모의고사가 4등급 때 나는 친구들만 워드마스터 교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단어 시험 볼 때 저희는 절대 뜻쓰기만 보지 않습니다. 잠실여고도 그렇고 모든 학교는 결국에 단어 유형을 객관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잠실여고도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단어 시험은 총 2가지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뜻쓰기, 철자쓰기 합쳐서 100개, 그리고 학교 유형에 맞도록 6문제씩 풀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내신월까지 하고 나면 오답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오답 정리는 제가 말씀드린 하늘색깔 단어장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문은 1시부터 열립니다. 저희가 수업은
6시 부터인데 아이들 오면 학원에서 미리 숙제도 하고 혹은 테스트 재시험이 걸렸을 때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돌입 전에 선생님이 좀 뭐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뭘 해야겠다라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 재원생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저희가 기록한 뒤에 어머님들께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방측의 자랑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SLC라고 해서 7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어땠었냐면 수학이 모의고사가 100분인데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시험 날만 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점심도 먹기 전인데 막 배가 아프고 90분 지나가면 막 강의실에서 나가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아이들도요, 영어 지문을 가지고 70분 동안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잤어요, 실력 발휘가 안 됐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방학 때라도 이걸 훈련을 하자라고 해서 별도의 수강료 발생 없이 무료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 여기 역강의실이 이 정도 오는데요, 이거 문제만 풀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럽니다.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남아서 40분 동안 오답 정리를 합니다. 제가 수능 때 듣기를 틀렸었는데요, 그 너무 치욕스러웠어가지고 각자마다 취약한 유형이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다 다르죠. 내가 취약한 유형을 그날 왜 틀렸는지 정리를 하고 가야 아이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선생님 저 집 가서 할게요. 안 합니다. 그래서 70분 동안 풀이 이후에 20-30분 정도 저랑 같이 해설을 진행하고 보내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본인 스케줄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 와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평일날 대체로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만 남았는데요. 요 단어 혹시 뜻 알아요? 좀 추상적이죠? 이게 이제 양립 가능성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 광진이나 뭐 송파처럼 신규 캠퍼스가 생기면 오픈하는 주력 멤버인데요. 클라스 내에서는 어느 곳을 가도 아이들이 항상 1학년 때 가장 많은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유명하다는 데 갔다가 좋다는 데 갔다가 아니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학원과 아이가 양립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원 수업 좋아, 이 학원 선생님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영어 자체를 좀 끌어올리고 싶어 라는 지속 가능한 마음이 들게끔, 학원 오는 거 피곤하지 않게끔, 학원에 가는 게 재밌게끔, 왔다 갈 때 지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기억하고 가고 싶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바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학 때는 학교별로 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네, 연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거의 수요일에 정시여고 친구들이 모여있고. 네, 네. 상관은 없는 거죠? 아, 맞습니다. 제가 수업도 다 들어가고 관리나 시험지도 다 학교마다 제작해서 나가서. 어쨌든 지금 수업이 6타임이니까.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 성적 남겨주시면 레벨링을 저희가 먼저 한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아, 제가 먼저 적어드릴까요? 적어주시면 되나? 혹시 내신이? 기말을 안 까가지고.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제가 그때 한 10초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네네네. 6월 모의고사. 네. 그러면 혹시 요일은 수요일이 괜찮으신가요? 월급이 수업이에요. 방학 때는 월급이 수업이라서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는 월급으로 들어가고 하게 되면 어느 요일을 하는 게 사실 수요일이 좀 좋고, 만약에 스카이 모의고사가 80%
88점 정도면 어디가 취약해서 기말 때 성적이 좀 떨어졌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어법에서 실수가 많고 서술형 문장을 외우지 못해서 떨어진 거라면 목요일 수업을 들어도 괜찮고요. 아, 네. 여기는 진짜 잘하는 친구들만 있어서 수요일도 이제 목요일은 영어 내신도 정규권 친구들. 아, 네, 맞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1등급인 친구들 이렇게 있고요. 아, 목요일에 좀 네. 정규권이 네, 보통 한 10등 이내 인 친구들만 한 3-4명 있어요. 조금 더 조용하고 타이트합니다. 분위기가 좀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수요일 스카이가 이제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인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럼 화요일이면 화요일 어드밴스는 조금 레벨이 많이 나가요. 네, 그래서 수요일 어드밴스, 수요일 스카이가 제일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많고 또 잠실여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수업이랑 이 수업이랑 선생님이 틀리세요? 아, 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어드밴스는 독해를 진행하고 스카이는 어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선생님도 잠실여고 활용안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랑 이 선생님이 같이 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모두 수업. 여기 고1 수업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약간 목요일 하루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요. 제 생각에는 수요일에서 뭐 레벨 높여서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사고 할 만한 수업을 들어가고 기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본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아이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밤에라도 아이랑 한번 얘기를. 네네네.